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경찰 한국사 시험이 지금 있었는데, 난이도를 보니까 적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소한 지문은 등장했지만,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설 영상을 준비했으니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답 외에 해설이 조금 궁금하시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사 1번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죠. 돌무지 덧널 무덤. 자, 덧널 무덤은 무조건 신라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에서 6세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요거는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이게 이런 문제들 나오면 당황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시면 돼요. 각 문화 유적지에서 나온 문화재를 하나하나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그것들이 나왔던 시대상을 보면 됩니다. 자, 연천 전곡리 구석기니까 주목도끼 나왔겠고요. 고산리 유적, 신석기 유적이니까 덧무늬톡이 나왔겠고 부산 동삼동 유적 바닷가에 기도하고 신석기니까 조개 껍데기.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텐데 토지의 인면상, 토지의 인면, 사람의 얼굴 형태로 나오는 이런 토기의 형태는 그 흑인형의 형태는 신석기 시대에 등장을 하고요. 자, 부여 성공리 청동기니까 비파형 동검, 여주 흔암리 청동기 시대니까 붉은 간 토기. 그래서 정답은 4번. 6개가 모두 맞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대상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 문제 이유더라도 이런 문제도 나오네 해서 문화유적지에 나오는 문화재를 전부 다 외우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궐. 자, 이 대궐이 뭘까요? 자, 여기서도 이런 뭐 대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옆에 바로 동성왕이 나오죠. 그럼 뒤에는 끊고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동성왕이 어느 시기의 왕이죠? 웅진 시기의 왕이죠. 그럼 웅진성을 얘기할 거예요. 충청도 공주 지역.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죠. 외곽의 나성이 이렇게 축조된 거는 사비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웅진이잖아요. 공주. 사비성은 지금 부여죠. 그러니까 1번, 3번 날려주시고 북성, 내성, 중성, 외성 구성되었다. 고구려의 특징인데 자, 이거는 동성왕 캐치해서 여기가 웅진이라는 걸 아셨다면 바로 2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김원창의 난이 어디서 일어났죠? 웅천주 도독 김헌창. 웅천주는 웅진, 공주, 동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을 모른다 해도 동성왕이 웅진식이다라는 거 캐치하시고 김원창도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걸 매치시켜서 가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시간 줄이는 게 핵심이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을 보시면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게 뭐지? 기신론. 여기서 끝나죠. 기신론. 자, 기신론이 말하는 게 뭘까요? 대승기신론소. 원효가 쓴 책이고요. 그걸 아셨다면 여기서 끊고 가도 되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1심 사상력이 나오죠. 이문 1심.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돼서 원효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법상종을 개창한 거는 진표고요. 원효대사가 비슷한 걸 개창하죠. 법성종. 법성종이 원효고 법상종은 진표. 그리고 화엄일승 법계도는 의상대사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2번으로 니은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포인트 잘 잡는 게 한국사는 중요해요. 모든 포인트는 다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볼게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나랑 동맹은 648년, 문무왕즈기는 661년, 724뇌명은 663년입니다. 665년. 724뇌명은 66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보기를 가서 한번 보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60년 백제가 멸망한 지역에 당나라가 설치한 게 웅진도독부고요. 그러니까 문무왕 661년 즉위 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660년.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으로 663년에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칠일산 회맹이 665년이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왜 답이 안 되냐? 계림도독부는 신라에 설치한 건데 당나라가 663년, 즉 문무왕 즉위 이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안동도호부 설치도 역시나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쪽에다 설치한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안승보덕국왕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 황산번 전투는 백제 멸망 직전이죠. 기억은 들어갈 수 있지만 니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천리장성은 631년부터 시작해서 647년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당동맹, 나당연합이 648년이었으니까 기억 이전에 들어가니까 4번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죠. 영계서문이 사망한 십전도 665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취리산 해명하고 연도는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에선 기억만 봐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6번.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거죠. 당시의 왕은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다. 자, 포석정은 신라에 있는 거고요. 포석정에서 죽었던 왕은 바로 경애왕입니다. 신라 경애왕. 자, 경애왕을 습격해서 죽인 인물은 견훤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견훤이 되는 거고요. 당시 신라가 마음을 의탁하고 있었던 때는 견훤과 대적하고 있던 태조 왕건이 되겠죠. 고려에. 니은은 태조 왕건이 됩니다. 즉 기억은 견훤, 견훤, 니은은 왕건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금성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아, 정답은 이거 2번입니다. 2번. 죄송해요. 2번인데 자, 완산주에서 후백제 건국한 거 맞죠? 견훤 맞고요. 금성 나주 점령하여 후백제 견제한 거는 고려 건국 전에 궁예 밑에 있었던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훈요10조를 유언으로 남긴 건 역시 태조 왕건이 맞죠. 자, 2번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는데 태조 왕건이 썼던 연호는 천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만 보면 천통의 연호는 대조영이 다대를 건국한 대조영이 사용했던 연호다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문제 푸실 때도 포석정으로 포인트 잡고 기억 니은을 누군지 구별한 다음에 딱딱 보면서 천통 대조영하고 넘기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시간 단축이 생명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7번 밑줄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했대요. 근데 누가 나오죠?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영에게 갔다. 서희와 소손영이 나오는 이 시점은 거란 1차 침략에 해당되죠. 993년이고요. 이때 왕은 고려 성종이 됩니다. 성종은 12목 캐치하고 가시면 되죠. 나성축조는 현종이고요. 동북 일대 구성 쌓은 거 예종, 광덕준풍의 연호 사용은 광종이 됩니다. 예, 요건 간단하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8번 문제. 자, 김방경이 몽골 원수와 덜불어. 근데 여긴 이름이 나오죠? 특징적인 이름. 김통정이 나옵니다. 적의 장수 김통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은 삼별초가 되죠.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이끌었던 김통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은 삼별초에 해당되는 설명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그 개경함도에 반대해서 진도로 옮겼던 배중손이 승화 후 오늘 왕으로 올린 다음에 삼별초가 항쟁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자, 2번 서경유수를 중심으로 봉기한 거는 무신직건기.
서경유수 조위 총의 난에 해당이 되고요. 연호 천계 군대 천견춘이군은 인종 때 있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운문과 초전등기에서 신라부흥 운동을 한 거는 이의민 집권기의 김삼이 효심, 또 최충원 집권기의 이비 패자의 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또 체크해 주시고요. 예. 오케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시죠.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 가지 단어만 역시 여기도 캐치하면 돼요.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속장경의 교장을 만든 인물. 교장이란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나는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목록과 함께 후에 속장경이라는 교장을 편찬했던 바로 의천이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국청사 천태종 의천. 자, 수선사 결사 진울, 유불일치설 해심, 강진의 보현도량 개설 균여 스님이 됩니다. 잘 구분해 주시고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겠죠?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가나 시기를 한번 보죠. 여기서 나는 다펌 손실을 폐지하려고 한다. 다펌의 폐달. 이 다펌 손실법이라는 거는 과전법과 함께 세종대왕이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의 공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실시됐던 건데 세종대왕이 공법을 만들면서 다펌 손실법은 폐지가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여기 보면 조정이 여기 보면 잠정적으로 정작을 시행하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다. 시행하기에 알맞은 시목을 자세히 마련하여 아뢰라.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제도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다법을 없애려고 했고 새로운 조세수치에 관련된 공법을 만드는 가는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백성들의 의향을 알 수 있었다.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자, 굉장히 유명하죠.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 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전하께서 여기 보면은 해동 여러 나라의 조빅 목적. 자, 그러면 해동자 들어가는 책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해동제국기예요. 요거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건데 해동제국기고 해동제국기에 책을 만들어 올렸다. 해동제국기가 완성된 건 성종 때죠. 자, 가는 세종, 나는 성종입니다.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는 세조 때 있었던 수신전과 힐량전 폐지의 직전법과 연결이 되는 거죠. 현령가의 실시는 10대 성종 다음 왕이었던 11대 왕 중종 때 있었던 조광조가 실시한 거죠.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거는 광해군 시기 인조반정 인접 시기가 되고요.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한 것은 바로 그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여기서 좀 맞출 수 있는 포인트는 나가 어떤 건지 몰랐다면 시점이 굉장히 넓겠지만 가는 일단 4번은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해동자를 보시고 다펌의 폐지, 없애려 한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세종과 성종 사이, 정답 3번, 세조의 직전법과 관련된 수신전 율량전 폐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선지는 어렵지 않았지만 보기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점 인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가법전. 자, 법전 나왔으면 우리 역사잖아요. 법전 나왔으면 조선시대도 보셔야죠. 조선시대부터 법전이 생겼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서울의 자손들이 떼떼떼 됐는데 이거를 편찬하고 나서부터 금고를 가하기 시작했다. 즉, 이거를 편찬하고 나서부터 서울에 차별하는 것, 적서에 분별을 두는 차별이 이것을 통해서 고착화되었다. 법으로 명시되었다. 라는 건데 정답은 가의 책은 경국대전입니다. 자, 서울에 대해서 문과응시를 제한하는 서울차대는 태종 이방원 때부터 실시가 되었지만 이게 성종에 와서 경국대전에 아예 법전에 명시가 됨으로써 완벽한
법이 돼버렸죠. 그래서 가는 경국대전에 해당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경제육정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 이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조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시점도 맞지가 않고요. 양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사회상을 담은 거는 바로 양난 이후에 법전 만들어진 게 누군가요? 속대전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관련 없는. 왜냐면 그쯤 가면은 서울들에게 웬만큼 스멀스멀 허통의 분위기가 나오던 시점이고요. 법조항을 원, 속, 증으로 구분하여 포기한 거는 그 정조가 만든 대전 통편입니다. 자, 원래 있었던 경국대전, 속은 속대전. 여기서 이제 증복, 추가한 내용의 증으로 해당되는 원속증 3개로 구분하여 표기한 거는 바로 정조의 대전 통편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서울차대법이 법으로 명시된 첫 법전은 성종 때 경국대전이니까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12번 한번 보죠. 너무 복잡한 해설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 잡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위의 지문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위의 지문보다는 아래쪽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데 활천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보면은 자꾸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자 이런 거죠. 뭔가 기계로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기회론을 주장했던 인물은 정약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면 정약용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 사람의 어떤 것들을. 자, 두 번째 활차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 요거를 보고 기계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던 기회론을 주장했던 정약용이면 알 수 있고요. 정답은 1번. 자, 열하일기는 박지원, 육조의 패단. 이 이기고요. 재물을 우물물에 비유한 거는 박제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백두산이 나오네요. 백두산이 나왔으니까 백두산과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분수령 고개 위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두 강. 여기서 말하는 두 강은 그 동이토문 서위 압록, 토문강과 압록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두산과 관련된 백두산 정계비, 즉 나라 청과 조선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백두산의 경계를 위해 세운 비석, 바로 백두산 정계비이고 숙종 때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숙종은 대보당과 만동묘라고 하는 명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신종을 제사하는 제단을 설치했던 왕입니다. 자, 1번 신해통공은 정조, 정여린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와 연결하여 순조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한번 보죠. 가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면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러시아는 우리의 본래 혐의가 없다. 뭐 이런 내용. 러시아를 막는 방편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선책략이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되는 거는 조선책략이 됩니다. 자, 조선책략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답으로 옳은 것은 바로 니은과 리을이죠. 그 황준원의 조선책략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막는 방법으로 미국과 연결돼야 된다는 게 강조되면서 조미소 통상조약의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되고 체결이 되게 되죠. 자,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된 거는 1885년 6일준과 독일 부영사 부들러에 대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 가서적 황준센의 조선 책략은 조선 중립화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훨씬 더 이전에 나온 책이 됩니다. 81년도. 그리고 일동기후를 저술한 인물은 1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기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디귿을 넣은 이유는 명확하죠. 그 이 책, 황준환의 조선책략을 갖고 온 인물이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었기 때문에 수신사라는 포인트가 똑같으니까
함정으로 넣은 것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일동기유는 김기수가 한 거다. 외우는 포인트는 김기수 일동기유 기기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한번 보죠. 다음 조약.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이것도 앞 글자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첫 줄에 대한국, 대청국. 자,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 1899년쯤에 맺어진 거고요. 대한제국이 형성되고 난 이후 대한제국과 대청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최초의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한제국 시기니까 정답은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상 광무연호가 사용이 되고 있었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근본위화폐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근본위화폐 제도는 그 1900년대 들어 대한제국이 은행, 구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근본위화폐 제도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그러니까 시행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1900년대라는 사실이에요. 대한국 대청국은 1899년이기 때문에 조약 체결 당시에는 해당될 수가 없고요. 대한매일신보 2번 1904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영국인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던 신문사고요. 고종일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96년부터 97년, 즉 돌아오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이 시점 자체가 1899년, 즉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이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대한제국 전 아간파천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6번으로 한번 가죠. 16번. 자,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나 뒷부분에 조금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자, 이 조약이 뭔가 뒤에 봤더니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그게 군대를 해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군대 해산을 명시한 조약 뭔가요? 1907년에 있었던 정리조약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자, 그 정리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개정 및 외교 고문의 용빙, 고문 용빙이 규정된 거는 1차 한일협약 1904년이고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아니죠. 헤이그 특사 사건과는 무관한 게 정미조약입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아관파천기에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와 일본 외무상이었던 고무라가 각서 체결을 통해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협상한 거기 때문에 시점도 맞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요. 정답 4번. 정미조약 역시 당시 황제였던 순종황제의 서명 내림이 없이 조인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에서 하나 포인트가 맨 끝에 나오죠. 국혼. 혼을 강조한 박혼식. 박은식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번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3명이죠.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3명이고요.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백남훈,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과 함께 최도통전에 이런 책을 저술한 인물은 바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정답은 4번. 대동교를 창시하였다. 자, 4번. 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속어법으로 푸시면 돼요. 대동교를 창시하였다는 앞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1, 2, 3번은 알고 가셔야 되는 문항이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주시고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 밑줄 친 본단. 본단이 뭘까요? 여기 뒤에 우리는 계속 저항한다. 근데 이것은 홍콩공원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자, 홍콩공원 의거를 일으킨 본단. 바로 한인애국단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 그 임시정부의 침체를 약간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한 게 한인애국단이 되죠. 자, 1번
박상진 총사령 군대식 조직을 갖춘 거는 1915년에 설립된 대한광복회. 2번 대종교인들을 결성하고 북로군정서에 합류한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대종교인들이 중강단 설치했다가 북로군정서군에 합류한 얘기니까 중강단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4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황푸공관학교에 입교하고 난 이후 졸업한 의열단원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죠. 그러니까 4번은 의열단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3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지금 공개된 걸로 하는데 좀 띄엄띄엄 되어져 있는데 19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9번. 본위원회. 자, 위원회가 이 시점에서 등장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건국준비위원회, 뭐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그리고 새 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 자, 뭔가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됩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44년에 만들어진 건국동맹이 해방되자마자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됐죠. 정확히 8월 16일에 조직된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고 건국동맹을 계승한 겁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미군정 선포 직후 결성된 건 아니에요. 미군정은 1945년 9월 달에 미군정이 선포가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위원회란 명칭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 직전에 사실 되는 거니까 1번은 선후 관계가 틀리고요. 전후 관계가 기회주의 일체 부인 강령 내세운 거는 일제강점기 때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김규식과 여은영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후에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이거에 이 인민공화국의 주석 자리를 거부합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뼛속 깊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반공주의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 어쨌든 극좌파가 빠지긴 했지만 공산주의 좌파가 일정 부분 있었던 공준이가 선포한 그 인민공화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요즘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20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자, 가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진보당은 자, 진보당 나오죠. 진보당 나오면 진보당이 설립되고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있었던 시기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하의 진리탑.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이거는 바로 4.19 혁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신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명 그 1959년에 있었던 보안법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의 시점은 진보당이 정당 등록이 좀 취소되고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라서 어쨌든 진보당이라는 당이 등장한 시점을 보면 1956년경 3대 대선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4.19 혁명이기 때문에 1960년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신국가보안법, 즉 보안법 파동으로 알려져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4.5입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는 1954년이죠. 2차 개헌이라서 가 이전의 사실이 되고요. 6.3 시위는 박정희 대통령 때 1965년에 있는 한일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64년도에 있었던 시위가 6.3 시위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된 거는 이 이유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분화가 돼요. 구파였던 일종의 구파로 분리되는 윤보선 대통령 중심의 민주당 계열이 있었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총리였던 장면 위주의 그런 민주당 세력이 있었는데 신파들을 만들어낸 게 신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4번도 역시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새로 보는 질문들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선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분이 가능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문은 어려웠지만 선지가 어려운 선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간 정도라고 한 이유는 밸런스가 맞아졌다라는 거죠. 위에서도 역시나 문제 풀면서 봤지만 포인트 되는 거는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 포인트를 잘 집었으면 선지에서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경찰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경찰은 이제 자체 한국사 시험은 이걸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그걸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자, 뭐 제가 하는 사업이니까 광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학원에서도 가르치고도 있지만 개인적인 과외라도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과외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댓글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문의나 과외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내년이나 내후년 뭐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또 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설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1년 이상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뭐 계속 떨어져서 2년, 3년 준비한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 앞으로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시 준비하든 다른 길을 알아보시든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끌려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잘 보셨으면 훨씬 더 좋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